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가 서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2018년 2월호 서평북인 인간다움의 경영의 첫 번째 책 블루오션 시프트입니다. 블루오션 시프트는 김희찬 교수의 책으로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 블루오션 시프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제시되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서평북 24페이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블루오션 시프트입니다. 교도소 문제라고 부제를 제가 달았는데요. 교도소 문제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국가가 늘어가는 범죄율, 교도소에 넘치는 재소자들, 높은 재범률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많은 문제를 낳는데 우선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이들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범죄자의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교도소에 재소자가 넘치는 문제를 관습적으로 처리한다. 교도소를 더 많이 짓고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를 같이 수용하는 식으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교도소를 더 짓는 것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를 함께 수용하면 교도는 범죄를 가르치는 곳이 된다. 문제가 되죠? 어쨌든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재소자를 감금하고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재소자들의 갱생에 있지 않았다. 미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1980년 이후 교도소 22개소를 신축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교도행정 예산은 90억 달러에 달한다. 9조입니다.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는 여전히 재소자들로 넘치고 이들의 재범률은 65%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도행정을 위한 기존 전략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측면, 즉 재소자들을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들로 만들어 사회로 복귀시키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그렇죠. 이게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서평북 25페이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2010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조직과 전략 차원에서의 변화만이 수감에 따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 블루오션 전략회의 National Blue Ocean Strategy Summit NBOS 회의에 의뢰했다. 이걸 보면 김희찬 교수가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해결법에 깊이 관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 전략과 새로운 실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009년부터 MBOS 회의를 개최했다. 매달 열리는 회의에서는 수상, 부수상, 장관 같은 국가 지도자들과 경찰청장, 삼군 총사령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안건마다 달라지며 관련된 민간 부분에 지도자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MBOS 회의에서는 교도행정 문제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는 벤치마킹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업계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가정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높은 수준의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교도소를 대체할 방안은 없을까? 이 대안은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도 효과는 확실히 커야 한다. 정말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6페이지에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MBOS 회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를 보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전역의 군사기지에는 유휴지가 있었다. 여기에는 훌륭한 보안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감히 누구도 침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재소자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했다. 이 유휴지들을 효과적인 보안시설로 개조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재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범죄자들을 수용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었다.
MBOS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오랫동안 재소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분명하게 제공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즉, 교도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재소자 갱생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 전통적으로 교도관들은 갱생 업무에 투입되지만 이들이 가진 전문 지식이란 높은 수준의 보안에만 한정되었을 뿐 교육, 훈련, 고용, 가족과의 유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후자는 갱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어떤 것이요? 교육, 훈련, 고용,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이는 다른 부서에서 훨씬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MBOS 회의는 이러한 가정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뒤집으면서 블루오션 시프트를 추진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체 갱생 프로그램 CRP가 탄생했다. MBOS 회의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교도소를 건설하는 대신 세계 최초로 군사기지의 유휴지에 경범죄자들을 수용하는 CRP 센터를 설립했다. CRP에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넘쳐나는 문제에 신속하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경범죄자들을 중범죄자들과 격리해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저는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소년 범죄, 미성년자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육군 사관학교 등등의 그 교육 과정들을 미리 듣게 함으로써 어떤 규율과 또 법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처벌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CRP센터에서는 농업부와 고등교육부 관리들을 초빙해 물고기 양식과 고수확, 농작물 재배에 관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재소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해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의미 있는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CRP센터에서는 인권위원을 통해 재소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재소자들이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면회온 가족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센터 근처에 숙박시설을 제공했다.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교도소에서 가족 면회는 유리창문을 사이에 두고 30분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CRP센터에서는 재소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서로 손을 잡고 껴안을 수 있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만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재소자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이들이 출소하면 인적 자원부가 나서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 사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여성가족 공동체 개발부가 대출도 알선해준다. 참 멋지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성과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CRP센터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서 재소자, 그들의 가족사회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했다. CRP센터가 출범한 2011년 이후 경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90% 감소했다. 90% 감소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복용한 경범죄자의 재범률의 0.6%에 불과한 수치다. 말레이시아 CRP센터에 있는 경범죄자의 가족들은 기뻐했고 사회는 안전해졌다. 비용 측면에서 CRP센터는 이전의 교도소와 비교해 건설비가 85% 저렴했고 운영비는 58% 저렴했다. CRP센터가 설립된 후 첫 10년 동안 절감된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더한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CRP센터가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재소자들에게 희망, 자존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CRP센터 재소자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CRP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저축한 돈으로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실행 사례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블루오션 시프트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범위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블루오션 시프트 사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서평북 28페이지. 그럼 이러한 CRP센터는 어떤 해석을 받았을까요? CRP센터는 제공하는 가치의 종류와 정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치 비용의 경계를 여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전략은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원래는 차별화와 코스트 리더십, 저비용 전략은 같이 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존의 경영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블루오션 시프트에서는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기존 산업의 생산성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 비용의 경계를 열면서 블루오션이 창출되고 기존의 생산성 경계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해진다. 바로 이것이 블루오션 시프트입니다. 블루오션 시프트 이 책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블루오션 시프트인 교도소 문제 해결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CEO 서평 멤버 여러분, 오늘은 블루오션 시프트 책에 관해서 2018년 2월호의 인간다움의 경영 첫 번째 서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곧 소개됩니다. 감사합니다.